는 일단 한 조합 다 주력 조합 잘 건져서 들어왔고, 보스턴 승 언더를 제가 어제 멤버십 분들께도 이제 한 경기 알려드리는 거를 그냥 승 언더 무조건 째서 구매해라. 하나가 부러지든 부러질 수도 있고, 하나라도 건져야 되는데 이거 못 먹으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좀 타이트했었죠. 어제도 이제 똥줄승이 돼버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체프먼을 안 쓰는 선택을 했던 보스턴에게 이제 저 누구야, 어, 저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팔려오네. 걔 올라왔을 때 아차 싶었습니다. 조더닉스. 조더닉스 올라왔을 때 아차 싶었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잘 막아내가지고 어찌저찌 좀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경기들이 많은데 프로토에서 언어버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선택지가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비가 오는 경기는 한 경기 있습니다. 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 근데 저 경기는 전 개인적으로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그치는 게 좀 빨리 그치면 지연 시작이라도 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경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비가 올 거는 확실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바로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면은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어제 피츠버그를 상대로 애쉬크래프트에게 꽁꽁 묶여 있다가 이 라미레즈가 올라와가지고 몸타 맞추고 이제 볼질 쳐하다가 어거지로 하나 막아내니까 다음 이닝에 또 올렸다가 개판 털리면서 막판 이제 그냥 쐐기 투런 맞고 경기 4대1로 벌어진 채로 이제 피츠버그가 발렸죠. 이 세인트루이스가 그렇게 분위기를 좀 바꿔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오늘 이제 리브레토어 대 이제 리틀 나오는 경기에서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래도 신시내티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 추세다라고 말씀은 드리게 돼요. 다만 이 경기가 좀 애매한 게, 결국에 이 리브레토어가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이닝 소화가 짧아져서 5이닝을 채울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었기 때문인데, 오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제 경기에서 리를 멀티닝 던지게 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스번슨을 투구를 휴식을 주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6이닝 가까이 되는 5이닝 내지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한 5.1이닝, 2이닝 정도를 막아줘야 되는 불펜들의 자원이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좌투수가 올라왔다라는 걸 좀 상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리텔이 좀 잘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신시내티가 승리를 하기 위한 정배당을 받은 것에 대한 값어치를 할 만큼의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두아르가 최근에 자투 상대로 좀 고전하면서 의외로 타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으로서도 안두아르가 최근 2주 동안 자투 상대로 2할 3푼대를 치고 있고, 엘리 델라 크루즈마저도 최근에 타격감이 그렇게 자투 상대로 떨어지면서 2할 극초반대, 1할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나머지 타자들도 죄송합니다. 나머지 타자들도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시내티, 심지어 이 전체 타선에 지난 2주 동안에 좌투 상대로 상대를 하면서 타격에서 홈런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좌투 상대로. 그만큼 장타가 소실된 지금의 신시내티가 홈에서 지금 장타를 살려서 리베토를 압박하고 세인트루이스가 조금 약한 투수진을 꺼내게 만들어서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저는 조금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해외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1.66배밖에 안 나왔지만 해외는 이게 1.93배, 1.93배 동배 배당으로 이게 발매가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제 기준에서는 이 경기의 배당차, 이 배당차가 결국 보여주는 게 초기 배당 기준 0.27배로 좀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 저로서는 좀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배당이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신시내티 배당이 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초기 배당은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108 똑같았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25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신시내티의 정배 흐름으로 지금 배당의 흐름도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높다만, 초기 배당 기준 제가 생각하는 그 배당 삭감비 제가 항상 분석하면서 말씀드리죠. 그거로 따졌을 때는 이게 신시내티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미 우리가 언어버를 구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승패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역배로 가기에는 이게 배당의 데이터, 배당적인 움직임, 초기 배당과 국내 배당의 차이,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불안감 말고는
이 야구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세이버 매트릭스적인 분석적인 데이터 측면에서는 신시내티가 선발에서 극소한 우세를 가지면서 신시내티 불펜들이 최근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시내티 불펜들의 힘으로 버티는 야구를 하면서 경기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더 많이 하게 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급으로 이걸 배팅에 활용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결국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거는 누구의 승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면 선발에서 안정감, 리테르 6이닝을 버텨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신시내티의 불펜지는 부활한 메이를 필두로 지금 필승조 구축이 좀 되어 있다라는 점, 마운드의 우위가 결국 서로가 지금 타격에서는 하락세에 있는 상황에서 마운드에서의 우위가 조금 더 신시내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결국 이 신시내티의 승을 말씀드리게 된다라고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템파베이입니다. 요거도 하우저 대 이제 파커 나오게 되는데 요거도 이제 재미가 있어요. 이제 보면은 워싱턴 템파베이라고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템파베이가 이거는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당연스럽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 워싱턴의 이제 불펜들이 워낙 이제 또 약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템파베이의 타격이 약하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템파베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이 좌투 상대 이 타격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의외로 고전할 것을 조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파커가 지금 성적을 보여주는 게 7승 14패 6.01이라는 ERA 속에서 이 8월달 성적이 무려 12.00에 4패를 갖다 받고 있거든요. 이 성적을 보고 지금 워싱턴이 역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템파베이가 보여주고 있는 지난 이 2주 동안의 좌투 상대 성적만 보더라도 지금 뭐 홈런은 2주 동안에 좌투 상대로 단 2개, 모렐과 그 다음에 카미네로가 때린 게 하나였고 카미네로마저도 안타 2개 중에 하나가 홈런, 1할 8푼 1리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고 주전급 선수들의 지금 타격 지표를 보면은 로우가 7푼 7리, 심슨은 원래 잘 치죠. 3할 8리, 카미네로 1할 8푼대, 모렐도 9타수 4만타, 디아즈도 2할 5푼대, 뭐 1할 2푼 5리, 1할 4푼, 1할 4푼 이 딱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디캡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경기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죠. 언오버를 구매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지금 내릴 수 있는 답은 결국 이제 누가 이기냐, 홈팀이 이기냐, 원정팀이 이기냐로 이제 양단을 내려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우저의 그 성적, 8월달 성적을 봤을 때는 템파베이 타선이 이렇게 부진해서 오늘 좀 똥줄 승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템파베이 쪽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게 이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타격 밸런스라고죠. 라인업 전체 구상에서 봤을 때 이 타격의 밸런스가 안 좋아요. 밸런스가. 근데 그 밸런스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 와중에 이제 해낼 수 있는 타자들이 배분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그래도 제이콥 영도 잘 치고 있고 CJ 에브람스도 꾸준하게 잘 치고 있고 루이스 가르시아도 최근에 잘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리랑 그 제임스 우드도 꾸준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2할 초반 때 1할 때 타격 갖다 박은 애들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밸런스가 안 좋다는 말은 결국 잘해줘야 되는 뭐 핫셀이라든지 아니면 딜런 크루즈 이런 애들이 지금 중간에서 말아먹어가지고 타격의 흐름이 안 이어져서 그런데 얘네들의 실질적인 타격 지표 자체를 따지고 봤을 때는 절대로 누구 하나 지금 뭐 슬럼프에 있을 정도로 많이 부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딜런 크루즈, 그 다음에 뭐 폴 데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반등이 안 되고 있는 선수로 따지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핫셀이라든지 뭐 요 정도는 지금 좀 타격이 부진해요. 다만 이외에 뭐 지금 제임스 우드라던가 CJ 에브람스, 루이스 가르시아, 제이콥 영 얘네들을 필두로 지금 당장 얘네들은 라인업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우저가 옛날에 화이트삭스, 옛날이라고부터 못하죠. 이적하기 전에 화이트삭스의 유니폼을 입고 얘가 던졌던 성적이
6승 2패 2.10이에요. 근데 템파베이 이적하고 4경기 던지고 1승 2패 박으면서 5.32라는 성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템파베이 유니폼을 입고는 3할이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부진한 성적이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경기는 절대 못 될 겁니다. 정배당 받은 경기 중에서도 예, 그만큼 굉장히 불안 요소가 큰 경기가 될 것이다. 저라면은 언오버가 만약에 8.5로 잡혔으면 오버 좀 생각을 해봤지 않았을까라고도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근데 저는 일단은 뭐 승패로 말을 해야 된다면 템파베이 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저는 진짜 구라 치고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이거 거짓말이면 진짜로 방송 망한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저는 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진짜로 오늘 보면서 울었어요.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카일 슈아버라는 존재가 이 필라델피아의 이제 상징성이 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 4홈런을 때려냈을 때 막판에 5홈런 기회도 있었어요. 이제 야수 자원을 투수로 올렸다 보니까 똥볼 던져주고 있었거든요. 배팅볼을 욕심을 좀 부려서 뜬공이 됐는데 4홈런을 때려 마지막 네 번째 홈런을 때려냈을 때 와 그 하퍼가 그 이제 후드티를 입고 더그아웃에서 일어서 가지고 진짜 진심의 축하 어린 박수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진짜 선수 대 선수로서 리스펙해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 남자가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서 그 리스펙에 진짜 저도 그 리스펙을 느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로. 와, 진짜 그 경기를 라이브로 봤다는 게 참 영광스러운 날이었었고요. 오늘 이제 수아레즈 대 엘더 나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필라델피아 그냥 물고 뒤져야 되는 경기인 거죠. 이게 만약에 원정 경기였으면 말도 안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아다리가 이게 잘 걸려버리는 게 뭐냐면 필라델피아는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홈에서 보여주는 이 성적 OPS 수준이 원정에서 보여주는 0.6대 OPS 수준과는 차원이 다르게 좀 많이 OPS가 높게 0.8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수아레즈도 사실 그게 마찬가지예요.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홈과 원정 성적에 있어서 그 편차가 확실하게 있는 선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씨발 안 좋게 나왔네. 얘가 아닌가 산체스였나? 자기가 잘못 파악했네요. 아예 안 좋은데 이게 씨발 왜 이렇지? 당황스럽네요. 네, 일단 최근에 홈 2경기에서 씹어 먹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가 걘 줄 알았는데 잠깐만 파악을 다시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일단은 그렇습니다. 홈에서 성적이 씨발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게 반대였는데 많이 좋아진 게 이거구나. 근데 반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필라델피아의 타격과 최근 반등해버린 수아레즈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라면은 얘가 이 홈 2경기를 치르기 전에 홈에서 ERA가 5점대였어요. 5점대. 5점대였고 원정에서 잘했고 그랬었는데 지금 최근 홈 2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피칭 7이닝 무실점 6.2이닝 2실점 피칭하면서 삼진 21개 잡으면서 스택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3점대로 내려앉았는데 이게 지금 오늘까지도 경기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타격에서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수아레즈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좌투 상대로의 성적 애틀랜타가 보여주는 좌투 상대 성적을 봤을 때 당장에 공략할 수 있는 선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의 당장 이 라인업에서는 타격이 좌투 상대로 되는 선수가 올슨, 프로파, 그 다음에 해리스 2세 3명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아레즈의 체인지업이 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엘더가 최소 홈런 3방은 또 쳐맞겠거니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해외 지표 중에서도 이 경기는 오늘 좀 이제 필라델피아 쪽으로 좀 구매가 실제로 트리거가 이미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역배를 잘 안 보더라고요 이 경기도. 그래서 요거는 정배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매치입니다. 토론토 대 미러키. 이거 분석한다고 오늘 좀 시간 좀 잡아먹었어요. 이게 비버 대 페랄타인데 제가 볼 수 있는 지표가 비버가 이제 한 경기밖에 없다 보니까 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표본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오늘 분석하면서 좀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러키 같은 경우도 어제도 졌고 타격 지표, 실제 팀 성적부터 해서 모든 것이 지금 하락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셰인 비버라는 거물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이 셰인 비버의 이 압도적인 변화구 무브먼트에 대응을 해서 타격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프레디 페랄타가 버텨낼 수 있는 버텨내는 수준과 이제 셰인 비버를 공략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미러키가 과연 역배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는 이제 비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셰인 비버가 저번 경기에 보여줬던 이 구속 자체만 따지고 본다라면 이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확실히 있다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포신 페스트볼의 구속이 92마일 선에서 놀고 91마일까지도 찍혔었거든요. 아직까지 최대한 공을 이제 몸을 더 많이 올리는 데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초반 템포를 빨리 올리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물론 경기 중에 구속이 94마일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냈을 때 셰인 비버의 위력은 무시를 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미러키 타선이 이거에 쉽게 당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토론토가 사실 그것보다 타격에서 페랄타를 지원해 주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입니다만 제가 이 경기를 오늘 그냥 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러키의 역배당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결국 불펜에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토의 불펜진이 지금 최근에 보여줬었던 이 방화쇼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나마 잘해주고 있는 게 뭐 리틀이라든가 낸스 의외로 이제 립 중간에서 필승조로 가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5회, 6회 등판하는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이 필승조급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 뭐 예를 들면은 뭐 피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마무리 투수 호프먼이라든지 아니면은 로드리게스라든지 아니면 영입한 이 발랜드라든지 이런 필승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얘네들은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 토론토 불펜에서 잘하고 있는 애들의 이름을 뽑아보면요 이 토미 낸스 아까 말씀드린 낸스 그 다음에 리틀 얘네들 지금 5경기, 7경기 동안 계속 나와서 무실점으로 다 막아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밍게즈 7경기 무실점 하고 있는데 뭐 나머지 뭐 플라우티부터 피셔, 그 다음에 호프먼, 로드리게스, 발랜드 얘네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경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필승조들이 등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얘네들이 올라왔을 때 경기 양상이 여러분들 마이크 안 이상했어요? 마이크 이상했을 텐데. 어. 아무튼 얘네들이 올라왔을 때 경기 양상이 상당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다 삽질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뒷심 차이에서 토론토가 더 역전패를 당하는 그림까지도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거를 토론토 승으로 보기보다는 미러키 승으로 더 보게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러키가 어제 경기 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선발에서 무너진 경기였었거든요. 뒤에서 어제 양 팀이 합쳐서 4회부터 9회까지 무실점을 했습니다. 그 애리조나랑 그 다음에 미러키가 그만큼 투수력 마운드 싸움이 있어서 미러키가 죽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싸움이고 오늘도 그 뒷심 싸움까지 경기를 끌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해볼만하다. 왜? 미러키가 어제 경기에서 마이어스 3.1이닝 던지고 그 다음에 맥기 이닝 던지면서 투수 전부 아낀 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늘 저는 좀 무게를 두면서 미러키 역배를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 경기 보스턴이랑 피츠버그입니다. 이 경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 7시, 현지 시간 7시 10분 경기인데 웨더스닷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 경기가 약 9시 정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어요. 맞죠? 35% 확률로 이때까지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스케럴드 썬더스토롬의 국지성 이제 청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온다라는 건데 일단 번개가 치면은 메이저리그 규정상 한 3마일인가 몇 마일 이내에서 번개가 내리면 이제 경기 진행을 안 해요. 그래서 이미 이때까지는 정상 진행은 안 될 겁니다. 지연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봐야 되고 지연 시작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예요. 근데 이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빅매치가 될 수 있는 게 이 경기 보스턴의 투수 유망주 랭킹 1위 선수가 데뷔를 하는 경기가 될 겁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지금 이제
페이턴 톨리라는 선수이고 자완 선수입니다. 구속은 97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선수이고 그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의 완성도까지도 확실히 갖추어져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을 만큼 저도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미 공을 좀 확인을 했는데 고의 자체가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꽤나 괜찮은 선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예 루키 보스턴의 2라운드 52에 뽑힌 선수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즌에 지금 작년에 드래프트 되고 1년 만에 지금 바로 빅리그 무대를 밟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턴의 최고 유망주급 투수와 그 다음에 폴 스킨스라는 현대 이제 데뷔한 최고 네임밸류의 이 슈퍼 루키, 2년차 루키의 맞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 결국 경기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언더게임 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예요. 근데 시바거 욕할 수밖에 없게 죄송한 게 이게 언오버를 통제를 당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구매를 못해요. 이걸 이제 더 이상 비도 오겠다. 유키 데뷔전인데 비도 오는 데다가 지연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진행이 안 될 여지까지 있는 데다가 언더 게임이라서 언더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언더 못 구하고 승패 예측을 해라. 보스턴의 방망이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폴스킨스 공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오히려 타격 지표에서는 피츠버그가 앞서요. 근데 불펜에서 피츠버그가 보여줄 수 있는 불안감이 또 보스턴보단 더 크거든요. 보스턴이 역전승할 홈에서 또 보스턴의 방망이 또 갑자기 살아날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보스턴이 이거를 역배를 프로토에서는 살짝 받았는데 사실 역배 안 받아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폴 스킨스 나오는데 이게 이 정도 배당까지 비빈다라면은 그만큼 지금 데뷔하는 이 루키에 대한 평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구매는 당연히 못합니다.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폴 스킨스에 맞먹는 피칭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이턴 그 톨리라는 선수가 데뷔를 해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언더게임 양상송에서 후반에서 보스턴이 기회가 한번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폴 스킨스 믿고 피츠버그 승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시애틀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재미가 있는 게 시애틀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트레이드에서 영입했는데 타격 지표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 최근 2주 동안의 타격만 보더라도 일주일 동안도 마찬가지고 팀 타율이 2할 3푼을 못 넘기고 있습니다. 2할 2푼대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클리블랜드죠. 클리블랜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팀 타율이 무려 1할 5푼 5리, 리그 전체 최하위 당연하죠. OPS가 0.4가 깨졌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록입니다. 정말로 미친 듯한 타격 부진에 빠져 있고 이 성적을 2주 표본으로 늘려도 2할이 안 돼요. 1할 8푼 1리로 타격 반등이 아니라 타격 하락세가 더 나타나고 있는 게 지난주 결과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커비 대 앨런 좌투수 나와서 그러면 시애틀이 클리블랜드도 못 친다고 치자. 그러면 시애틀이 칠 수 있겠냐 좌투 상대로. 당연히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다면은 칼랄리가 이 좌투수 상대로 2주 동안 11경기를 소화하면서 9경기인가? 11경기를 소화하면서 홈런을 4개를 때렸는데 타율이 2할 3푼대, 2할 2푼대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도 홈런 4개를 일단 기록했다는 겁니다. 장타 생산이 지금 좌투수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또한 칸조네가 2할 중후반대 타율을 유지하면서 여전히 팀의 기둥, 좌투 상대로 나왔을 때 기둥을 잡아주고 있고 이 제일 중요한 게 JP 크로포드와 아로자레나가 좌투 상대로 공략이 시작했다라는 점과 이 폴랑코가 자투 상대로 지금 타율이 거의 4할 가까이가 나올 만큼 8월달 후반 셋째 주, 넷째 주 들어가지고 확실하게 반등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즉 상위 타선에서 자투 상대 공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시애틀의 불펜진 졸라 불안하거든요. 오늘도 뒷심 싸움에서는 시애틀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커비가 버텨줄 수 있는 이닝 수가 꽤나 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도 시애틀이 정배당을 받았는데 클리블랜드 역배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요 경기는 어차피 승패로 접근을 해야 된다면 시애틀 승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커비 같은 경우에는 이 ERA가 4점 초반대가 기록이 되고 있음에도 저는 이 친구가 지금 이 스택이 한참 더 깔아앉아서 더 낮은 기록으로 내려앉아서 좋은 기록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3점대로 내려앉았다 다시 4점대 찍은 이유가 저번에 매츠한테 한번 개 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이아리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3.71까지 내려앉았다가 지금 올라간 거거든요. 다시 내려앉을 만큼 충분히 기량이 되는 선수고 실제 이 친구의 ERA는 4점대지만 WHIP 수준은 1.18밖에 안 될 만큼
진짜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클리블랜드에게 털릴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시애틀 승 보는 게 맞다. 그다음 매츠 대 마이애미 이것도 봐야 됩니다. 보스턴 경기도 봐야 되고요. 토론토 경기도 봐야 되고요. 저는 필라델피아 경기 제가 내일 소리 틀어놓고 볼 경기 이제 필라델피아, 토론토, 보스턴, 매츠 이렇게 네 경기인데 이제 다 동시간대 거의 동시간대 진행이 돼가지고 좀 머리가 아플 예정입니다. 제가 내일. 근데 이거 봐야 되는 이유가 텅이란 친구도 중요합니다. 이 매츠가 최근에 맥레인이라는 선수를 루키를 데뷔를 시켜서 성공적으로 3경기를 마쳤습니다. 저번 등판은 무려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진짜 슈퍼루키의 데뷔라는 느낌을 줄 만큼의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는데 이 텅이란 친구도 매치의 슈퍼루키 2인자입니다. 투수 부분 전체 매치 루키 랭킹에서는 4위에 해당하는 선수이고 투수 부분 2위. 오늘 이제 데뷔를 하면서 또 다른 모습을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팀 린스컴과 선동열을 섞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팀 린스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메이저리그 골수 팬들이시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낭만이자 진짜 한 획을 그었지만 불운의 사나이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선수인데 그 선수를 빼다 박은 투구 폼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텅입니다. 키는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6풋 1핏이니까 180이 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런 키밖에 안 되는데도 이 단단한 하체 힘과 이 허리 힘을 살려가지고 굉장히 와일드한 투구 폼을 가지고 있는데 투구 폼 자체가 팔 각도 자체가 거의 이제 수직에 가까울 만큼 진짜로 수직에 가까울 만큼 진짜 위에서 아래로 내리자 꼽아버리는 투구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은 95마일에서 최대 7마일까지 나옵니다만 내일 예상되는 거로는 96마일 선에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이제 빠른 공과 함께 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커브볼입니다. 근데 이 커브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세이버 매트릭스를 도입하면서 베이스볼 서번트를 운영하기 전 시대 그 전에 있던 시대에서 나타났던 선수들 중 뭐 샌디 코펙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저 웨인라이트 아담 웨인라이트 전성기 때 웨인라이트급 아니면은 뭐 더 그 전에 뭐 간다고 하면은 그건 좀 너무 오래 가니까 그 정도 선에서도 이제 걔네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공을 가지고 있고 이 세이버 매트릭스가 그렇게 서번트가 기록이 되고 나서 이제 지표상 체크가 되고 나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선수들 중에 클레이튼 커쇼가 커브 낙폭이 전성기 때 63인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스루고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64에서 63인치 정도 진짜 몸이 잘 풀린 날에 걔네 둘도 한 65인치 정도의 커브를 낙폭을 찍었었는데 이 텅의 평균 낙폭이 65인치예요. 커브의 평균 낙폭이. 그러니까 진짜 12-6, 12시에서 6시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진짜 미친 듯한 낙폭의 커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겁니다. 그게 제구가 돼요. 그래서 얘가 지난 마이너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더블 A랑 트리플 A로 갔는데 더블 A에서 진짜 씹어 먹으니까 얘를 트리플 A에 올렸습니다. 근데 트리플 A 두 경기에서 11.2이닝 정도를 소화하면서 잡은 삼진이 무려 17개였고 그 와중에 나왔던 4사구는 4개 정도 나왔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잡으면서 15타자 연속 이제 돌려 세우는 그런 압도적인 운영 능력까지 나와가지고 실제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영상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공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로 뭔가 우한 뭐랄까 보시면 투구폼 보시면 아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살짝 크로스오버 되는 이 전진 스트라이크 폭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꼽아버리는 그 낙폭을 만들 수 있는 완벽한 팔각도를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신의 작은 키를 커버시키려는 좀 그런 많은 노력을 한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조라이언도 같은 맥락이지만 조라이언 반대로 더 앞으로 끌고 와서 더 낮은 쪽에서 공을 던지겠다라는 그런 이제 접근을 했다면 얘는 작은 키지만 더 높은 데서 던져서 그 높은 타점과 팔각도를 살려서 내 커브를 주무기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해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든 게 이 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외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저는 오늘은 매치가 꺾였습니다. 사실 오늘 수비도 좀 어승선했고 많이 난장판이었죠. 근데 이제 타격 지표에서는 여전히 어제 그렇게 안 좋긴 했지만 알론소도 홈런을 때렸고, 타격 지표에서 지금까지 매치가 쌓아온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페레즈도 의외로 생각보다 고전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재고난조도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는 게 페레즈고, 피안타율은 확실히 1할 9푼 2할 초반대까지 유지되면서 정말 좋다 보니까 매치도 쉬운 경기를 할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뒷심 싸움까지 갔을 때 매치의 저력, 홈 구장에서 보여줄 저력이 오늘 매치의 데뷔전 새로운 이제 루키의 등장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좀 타격이 주지 않을까, 보태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루키 등판 경기는 사실 베팅하는 것이 웬만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요. 여러분들 본 적이 없고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뭐 여러분들 뜻이 맞다면 저도 매치는 저도 실제로 걸고 한번 응원해보고 싶은, 네, 좀 그런 경기가 될 것 같기도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공을 봤는데 투구 폼도 마찬가지고 꽤나 좀 낭만이 좀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잘 던졌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 자, 그 다음 경기 화이트삭스 대 뉴욕 양키스. 이거 이제 해외에서 이거 살짝 역배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역배를 살짝 보고 있는데, 로돈의 결국 재군안조가 그 역배를 보게 만드는 원인을 만들었지 않나. 물론 어제도 이제 4대4로 추격당하는 상황에서 양키스가 똥줄 경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뭐 그리샴부터 벨린저까지 시작해가지고 홈런 쇼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장타 생산을 하면서 양키스도 이제 다시 이제 타격에서 좀 이렇게 순환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것이 아직까지 기대를 하게 만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스탠튼이 안타를 그렇게 못 쳤는데도 양키스가 이겼다라는 것이 지금 이 오늘 경기까지도 당연히 양키스 쪽을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 양상을 그리게 만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로돈이 결국 이 재고난조 거기 플러스 좌투수거든요. 이 화이트삭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번부터 계속 좌투 상대로 좀 성적이 깔아앉아가지고 이 예전에 6월 말부터 7월 첫째 주 둘째 주간에 보여줬던 그 압도적인 좌투 상대 이 지표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저도 사실 큰 기대는 안 합니다. 거기다가 어제 바르가스 이제 에런 저지랑 충돌해가지고 손모가지 날라가가지고 이제 부상당해갖고 오늘 못 나올 거거든요, 바르가스가. 그래서 타선도 또 약해져요, 심지어 화이트삭스가. 그거를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늘도 뭐 틸, 소사, 그다음에 퀘로, 미드 얘네들 그다음 플러스 터크먼까지 뭐 다 기대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점수를 내게 만들었었던 바르가스가 사라지고 나서 지금 이제 장타력이 조금 더 줄어든 상황에서 로돈의 9위를 이겨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국 로돈이 이제 볼질하다가 자멸하는 거는 우리도 감내는 해야 됩니다. 정배당을 구매하시는 분들 감내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지금 당장 양키스의 라인업을 화이트삭스가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역배 보기 어렵다. 정배 그래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력급으로 구매하실지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경기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턴 대 레인저스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저는 휴스턴 정배는 사실 당연히 못 봐요. 어제 경기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휴스턴이 콜로라도인데 일단 이기긴 했는데 콜로라도가 병신이었죠. 7회도 마찬가지였었고 무사 1, 2루 찬스 계속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못 살리고 휴스턴이 올인을 갖다 박은 거에 결국 물량 싸움에 밀려가지고 막혀갖고 졌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제 프리랜드를 상대로도 그렇게 이렇게 홈런 말고는 사실상 점수를 내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또 좌투수 앤더슨이거든요. 사실 프리랜더보다는 앤더슨이 좀 더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오늘도 휴스턴 입장에서도 이게 경기가 제대로 쉽사리 풀릴 거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또 알바레즈에게 이제 기대해야 되는 경기가 될 텐데, 알바레즈가 어제 좌투수 나왔다고 또 안 나왔거든요. 뭐 오늘까지도 만약에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이 크리스찬 워커의 그런 홈런이 오늘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는 사실 안 봅니다. 그 워커가 진짜 정상 페이스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물론 홈런 두 방을 때려냈습니다만 저는 그게 오늘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시즌 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비에르 바이즈 오히려 바이즈가 아니라 하비에르 같은 경우에 크리스찬 하비에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얘가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건 결국엔 이 제구입니다. 제구가 돼야지 바이즈는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위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번 경기마저도 볼티모어 상대로 그렇게 개판 털리다가 볼질하고 조기강판 당했던 애를 갖다가 오늘까지 믿고 선다. LA 인저스 휴스턴 원정에서 잘합니다. 거기에 지금 뭐 오늘 또 결국 이제 장타에서 오히려 더 힘을 낼 수 있는 쪽이 되는 거는 LA 인저스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그만큼 휴스턴도 어제 경기를 하면서 이 투수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분명히 심했었고 오늘 누가 나오든 간에 마무리 투수 헤이더를 제외하고는 전부 연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수들의 체력 문제까지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조기 강판 가능성이 열려 있는 하비에를 믿고 이 경기를 휴스턴 정배당을 구매한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휴스턴이 최근 지표도 분명 바닥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LA 인저스의 지금 장타력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나마 LA 인저스가 클리블랜드 못지않게 최근에 타격 부진이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 조금 타격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점이 대량 실점을 조금 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만 클리블랜드랑 LA 인저스가 서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장타 생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블랜드도 이제 1할 5푼 5리 아까 말씀드렸죠. LA 인저스도 1할 8푼 1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LA 인저스는 6경기 동안에 해당 6경기 동안에 홈런 9개 그리고 그 이전에 아까 15경기 표본에서도 홈런을 몇 개였냐? 12경기 표본에서 홈런 15개를 기록하면서 경기당 홈런골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타 생산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휴스턴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투수 안정감에 있어서 하비에르가 너무 불안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가 돼버린다면 휴스턴이 아무리 타격 지표에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LA 인저스에게 한 방 먹고 불펜에서 부하가 걸린 상황에 지금 오늘 경기에 고전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저는 LA 인저스 승까지도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 대 디트로이트 진짜로 빡빡한 경기입니다.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는 타격은 무조건 캔자스시티가 맞아요. 근데 루고는 제가 도저히 이제 손을 못 들어주겠습니다. 저번 경기에 또 세트 루고가 한번 잘 했어요. 자, 두 경기 삽질하다가 그 텍사스전 잘했었는데 하필 또 오늘 만난 애가 디트로이트죠.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원정 또 볼질하다가 홈런 쳐맞고 5인도 못 채우고 6실점하고 꼬라박았던 게 루고입니다. 근데 이런 루고를 또 홈에 등판한다고 믿고 이게 이거를 또 한번 빨아줘야 되냐? 저는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루고는 제구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흔들리면서 너무 다양한 공을 던지는 선수로서 뭐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 뭐 언젠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이제는 저는 루고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루고가 진짜 전성기껏 활약을 했을 때가 이제 커브의 제구가 진짜 거의 퍼펙트에 가까웠었거든요. 진짜로 완벽한 제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불펜에 있을 때는 그 루고의 불펜에서 있을 때 루고의 그 이 제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선발로 전향되고 나서도 두 시즌까지는 진짜로 정말 잘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제구가 많이 흔들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도 좀 털릴 거 각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점이 뭐 9.5점이 8.5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오버였을 건데 기준점이고 나발이고 간에 일단은 애초에 발매가 안 됐고요. 승패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디트로이트 승으로 그렇다고 구매를 하자고 하니 타격에 있어서는 디트로이트보다는 캔자스 시티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디트로이트가 앞서는 거는 장타율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이제 캔자스 시티가 보여준 타격 지표가 훨씬 더 밸런스가 뛰어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경기가 캔자스 시티가 이기는 정배당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대중들이죠. 여러분들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개미들은 이거를 갖다 디트로이트 승 역배승으로 좀 구매를 하면서 구매율 자체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조금 더 가 있습니다. 59% 정도. 근데 저는 여전히 이거는 캔자스 시티가 이기는 걸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축에 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캔자스 시티의 방망이는 지금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그다음에 미네소타 대 샌디에고인데 이거 진짜 걸러야 되죠. 누가 봐도 샌디에고 승이 나야 되는데 이미 셀러 대 이제 컨텐더급의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선발 투수가 코르테스입니다. 진짜로 이제 이거는 야 5이닝만 이겨주면 되는데 맞죠? 5이닝만 딱 코르테스가 버텨주면은 이게 불펜 싸움까지 가가지고 미네소타한테 샌디에고가 닦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손이 안 가죠. 저도 분석을 하면서도 이게 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네소타가 좌투 상대로 성적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분명 안 좋습니다. 근데 이 보통 좌투수가 아니라 코르테스인데 이게 오늘도 뭐 제퍼스부터 시작해갖고 월러 이 홈런 칠 수 있거든요. 분명히 홈런 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경기인 거고 저는 이 타겟필드에서 경기를 하는 샌디에고의 방망이 매튜스 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털리는 것만큼 털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은 좀 해보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점은 샌디에고 쪽으로 조금 더 몰아갈 수 있는 점은 이게 타겟필드 원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이고 외야로도 많이 부는데 오늘은 좀 역풍이 불어요. 그래도 역풍이 불어서 홈런에 대한 좀 불안감을 조금 지울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미네소타가 홈런을 안 치면 점수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런 의미에서 샌디에고 쪽으로 봅니다만 전 절대로 전 이건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거 정배 이건 샌디에고 승 가야 됩니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분석하면서도 정배 날 것 같은 경기는 이건 정배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역배 날 것 같은 경기는 미러키나 뭐 LA 인저스처럼 역배 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타부타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타격 지표에서만 보더라도 샌디에고가 이겨야 되고요. 리드를 5이닝만 해주면은 불펜 싸움 가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런 거죠. 프로토의 한계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뭐 해외 저도 이제 배당 참고한다고 이제 P나 X라는 그런 업체 이제 그냥 국내에서도 접속이 되길래 보면서 이제 배당 참고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걔네 다 실시간으로 구매를 하죠. 다 열어놓죠. 그런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5회 끝났는데 샌디에고가 이기고 있어.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샌디에고 이긴다라고 그냥 그때 물고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그 전에 이거를 갖다부터 뭐라 말하면서 매튜스가 오히려 코르테스보다 더 털릴 겁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코르테스의 지표도 매튜스만큼이나 안 좋아요. 미네소타가 그나마 제가 그 프로토 구매하시는 분들께 조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나마 미네소타가 좌투 상대 지표가 너무 좀 안 좋다 보니까 코르테스도 거기에 대해서 득을 보는 부분이 조금 생길 테고 그걸로 조금 힘을 받아서 조금 버텨주면은 샌디에고가 뒤에서는 알아서 지켜주면서 승리 한번 챙겨주지 않을까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 저는 절대 추천 못 드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저는 코르테스 안 믿어요.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콜로라도 대 컵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선발에서 이게 이제 홀튼 대 마르케즈라고 하면 이거 저는 언더 보거든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언더를 보는 경기이긴 합니다. 홀튼이 코어스필드에 올라갔다고 해서 쉽게 무너질 승부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난번 미러키 전에 좀 아쉽게 되었고 이제 좀 다시 흐름이 꺾이나 싶었습니다만 LA 인저스를 상대로 반등하면서 다시 무실점 피칭을 또 해버렸거든요. 원정 홈을 가리지 않고 좀 잘해주고 있고 오늘 코어스필드에서도 기죽을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경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잘 던질 거라고 일단은 보고 들어가는 경기가 저는 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마르케즈가 버티는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컵스 타선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게 어제 이정우 끝내기로 또 닦여버렸고 어제 마무리 투수 체제까지 꺼내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닦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이제 홀튼에 기대는 바가 훨씬 더 크게 될 거고 타격으로 이걸 편안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코어스필드라지만 저는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닐 것 같아요. 뭐 바람이 오늘 도와준 것도 아니고 결국 고도발로 그냥 장타 때려내는 경기인데 컵스가 이런 경기에서 장타 생산이 되어가지고 이기는 것은 이미 코어스필드뿐만 아니라 사실 위글리필드에서 바람이 순풍 부는 날에 컵스가 경기 이기는 양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그렇게 바람발을 받았던 가장 최근 경기가 시애틀과의 시리즈였습니다. 당시에 진짜 홈런 쇼로 했었죠 양 팀이서. 그런 경기를 컵스가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도 고도가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안 헵부터 시작해서 카일 터커 그 다음에 저 마이클 부시까지 해가지고 특히 어퍼 스윙을 하는 이런 타자들이 장타 생산을 해가지고 코어스필드에서 이제 공을 띄웠을 때 넘어가는 걸로 리드할 가능성은 꽤나 높습니다. 그래서 컵스가 당연히 정배받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저는 마르케즈가 최근에 보여줬던 이 뜬금 호투 경기들을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얘 똥볼에 의외로 못 치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특히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신시내티 원정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저 미러키 상대로 원정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 홈에서도 그 다저스 상대로 사실 좀 아쉬웠었죠. 아쉬웠었는데 나름 괜찮게 던졌습니다.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이 화이트삭스 상대로 개털렸던 거 말고는 최근에 오히려 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꽤나 괜찮은 피칭을 분명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볼넷만 안 내주면 되거든요. 오늘도 그 제구가 홈에서 조금 더 잡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의외로 좀 호투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똥배라도 먹고 빠지겠습니다 하면 컵스 승 가는 게 맞죠. 근데 저는 뭐 그것보다 좀 욕심을 부리겠다 하신다면 언더까지도 보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11.5 언더 볼 것 같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홀튼이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선에서 피칭을 한다고 해도 컵스가 8.9점을 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LA 애틀레틱스 대 이제 텍사스 경기입니다. 라이터 대 스프링스인데, 스프링스는 그냥 한 경기 제가 그때 그거를 또 하필 봐버려 가지고 믿음이 잘 안 가네요. 템파베이 상대로였죠. 스프링스가 이 개 털리면서 제가 그때도 이제 언더를 구매를 이제 실제로 또 했다가 한번 개 털리고, 그 다음에 LA 인더스 상대로 또 털리고, 그렇게 이제 털리는 모습을 연속 두 번 봐버렸다 보니까 저번에 시애틀 원정에서도 저는 이제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얘를 안 믿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스프린스가 또 제 역할을 또 다 해줬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못하는 선수가 아니었었고, 원래 기존에는 시애틀전처럼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선수였어요. 그냥 제가 그 아다리를 잘못 물려가지고 두 번 못하는 경기를 제대로 봐버렸던 건데, 오늘도 텍사스를 상대로 스프링스가 잘 던져줘야 돼요. 사실 잘 던져줘야 되고, 제가 분석적으로 봤을 때, 숫자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세이버매트릭스 상으로는 스프링스가 잘 던져야 됩니다. 오늘도 잘 던져야 되고 최소 5이닝 정도를 2실점 내로 끊어줘야 된다는 지표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경기예요. 라이터도 오늘 아마 라이터는 근데 오늘 5이닝을 못 버틸 겁니다. 또 거기에서 오는 우위를 이제 애틀레틱스가 조금 초반에 유리하게 좀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 불펜 싸움에서 애틀레틱스가 지킬 수 있냐 없냐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랭겔리어스, 커츠, 소더스트롬, 루커 얘네들 플러스 지금 최근에는 토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누구니 토마스랑 제이콥 윌슨까지 이제 또 가세를 다시 하면서 지금 장타를 칠 수 있는 자원이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틀레틱스의 타선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이콥 윌슨이 돌아오면서 봉기랑 이제 제대로 찾기 시작해 버리면은 진짜로 이제 애틀레틱스 또 이제 쉴 틈 없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타선에서 와 하이 타선인데 위력이 살벌한데라는 말을 또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이콥 윌슨이 부상에서 돌아오고 나서 지금 3할 치고 있거든요. 무안타 경기 디트로이트전 한 경기밖에 없고 계속 안타 생산하면서 홈런도 두 개를 때려냈습니다. 그래서 제이콥 윌슨이 복귀한 애틀레틱스의 타선은 지금 더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어쩔 수 없지만 선발에서 라이터가 버틸 수 있는 수준보다는 스프링스가 더 안정적인 게 사실이고, 라이터는 특히 제구 난조와 이 카운트 싸움이 길어지면서 실투 그걸로 인해서 피안타 늘어나고 투구수 관리 안 되고 5이닝 못 채우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국 애틀레틱스가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갈 것 같다. 저는 사실 스프링스의 그 앞선 무너졌던 두 경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애틀레틱스 승 주력으로 아마 생각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다만 제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부진한 경기를 좀 봐버렸다 보니까 막상 이제 제 돈을 걸려고 하니 손이 좀 안 가는 경기였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애틀레틱스가 이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다저스 대 애리조나 경기, 스넬 대 갤런인데 이 경기는 뭐 다저스 승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테고, 해외에서도 이미 다저스 승에 대해서 구매율은 88%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조금 구매는 좀 자연스럽게 다저스 쪽으로 가고 있는 경기 양상인데, 해외에서 실제 이 경기도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고 다저스 쪽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파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회사 측에서 너무 다저스에 좀 몰리다 보니 또 반대 구매가 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애리조나 승으로 좀 구매가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봐서 저도 이 경기를 오늘 조합에 또 활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이게 스넬이 5이닝 정도는 뭐 삼진 한 9개씩 잡아내면서 그냥 씹어 먹을 수 있을 경기가 될 것이라는 파악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애리조나의 타격이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불안감을 엄습하게 만드는 지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건 다저스 승이에요. 배당이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보험을 걸쳤다라는 건 지들이 뭔가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한번 걸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대로 접근을 한다면은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필라델피아 경기도 사실 그렇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필라델피아 오늘 구매 지표인데, 이게 회사들이 구매를 한 겁니다. 회사 구매,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개인을 포함한 이제 모든 베팅 시그널에서 지표에서 이제 큰 돈이 구매가 된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애틀랜타 쪽으로 큰 돈이 구매가 돼. 실제 그렇게 구매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승은 86%의 개미들이 다 구매를 했는데 돈은 47%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53%의 돈이 애틀랜타 쪽으로 흘러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필라델피아에게도 실제 나오고 다저스에게도 유사한, 다저스에게는 오히려 돈은 다저스 쪽으로 그래도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회사들이 살짝 보험을 친 정도 퍼센트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돈은 다저스는 이게 돈이 좀 그래도 다 들어갔다. 오히려 불안한 거는 그렇게 이거대로 따지면은 필라델피아가 오히려 불안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배 보기 좀 어렵고요. 언어보로 따지고 본다면은 당연히 오늘은 어, 기준점이 지금 8.5점이 또 주어졌네요. 8.5점이 주어지면은 언오버에서는 오버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마지막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대 볼티모어 경기인데, 요거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거 볼티모어 역배로 지금 구매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있죠. 해외 배당과 국내 배당 차이. 오늘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신시내티 경기 0.27배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역배 말씀드렸던 거 미러키 0.24배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배당 차 나는 거요.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0.21배의 배당,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의 차이가 있고, 샌프란시스코 로비레이 나와서 당연히 정배당 받았지만 좀 걱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도 드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일단 볼티모어 상대로 좌투수가 나왔는데, 지금 어제도 크로셰의 공을 쳤던 게, 제가 방송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잭슨이 쳐야 된다고. 잭슨이 진짜로 그 다음에 마운트 캐슬, 그 다음에 웨스버거 없는 상황에서 뭐 한 명 더 카우저, 이렇게 세 명이서 지금 좌투수의 공을 다 공략하고 있다. 얘네들이 그래도 좀 칠 수 있으니까 실제 좌투수의 공에 대해서 볼티모어가 보스턴보다 좀 더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일반 승만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언더도 꼭 구매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어제 잭슨이 2안타 쳤고요. 그 다음에 마운트 캐슬 어제 안타 쳤었고, 카우저는 좀 아쉬웠던 경기를 했었습니다. 잭슨이 진짜 결정적인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어제 그렇게 활약을 했었던 할러데이, 잭슨, 그다음 마운트 캐슬, 그다음 좀 아쉬웠지만 건우 앤더슨까지 상위 타선에서 좌투 상대로 공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원들이 지금 볼티모어의 타선에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윌리 아담의 장타력을 앞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승리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그 장타가 나와주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경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샌프란시스코가 그런 경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크레머가 저는 정말 안 믿는 선수예요. 정말 안 믿는 선수고, 당연히 제가 저도 이제 그 멤버십 분들 보시는 그 35만 원 가량의 그 제 유료 자료 있죠. 그거에서 이 시그널이 안 나왔고, 시그널에 대해서 정보가 없고, 그냥 제가 원래 야구 보는 대로 분석하고 했으면은 그냥 이거는 오늘 샌프란시스코 승리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시그널이 떴어요. 이게 볼티모어 쪽으로 구매 시그널, 해외 업체의 구매 시그널이 이미 떠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게 또 손이 또 잘 안 가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시애틀 경기, 샌프란시스코 경기, 애틀레틱스 경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제 방송 오래 본 사람들 아실 겁니다. 이 11시 10분 경기, 11시 10분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11시 반, 11시 10분 이때인데 딱 그냥 15분 이때 경기인데, 이 경기 때 그 시간대 경기를 하는 애들이
역배를 많이 내요. 그래서 괜히 이게 여러분들이 아 막폴 터지네 막폴 터지네 아 니네 막폴인데 이 소리가 이 시간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역배 많이 납니다. 마지막 경기들에서.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 경기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지표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실제로 타격에서 또 어제처럼 이 좌투 상대 공략할 수 있는 지표가 볼티모어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 크레머를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공략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갈리게 될 텐데 그래서 7.5점이 기준점이 주신다면은 그냥 저라면은 이제는 그냥 언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에 일단 크레머가 좀 비벼주면은 뒷심 싸움과 같이 가가지고 이제 볼티모어가 한번 해볼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볼티모어도 자투 상대 지표가 정말 안 좋은 팀이기도 하고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 정배당 받는 건 납득이 됩니다만 저로서는 이게 오버 보기에는 양팀 불펜 상황은 꽤나 괜찮은 편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예상했을 때는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역배 가능성이 열려 있다 보니 언어으로 틀어서 이거는 언더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만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야구 프리뷰 끝날 것 같고요. 축구는 제가 이제 EFL컵이랑 이런 거 주중했던 경기를 좀 모니터링이 좀 안 돼가지고 다 보고 내일 경기 시작 전에 꼭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